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옵저버블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은 간단한 로그인 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커맨드 N 눌러주시고 스위프트 UI 뷰 이름은 로그인 뷰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메일이랑 패스워드가 들어가는 간단한 뷰를 만들어 볼 거예요. estate private bar 이메일은 비어있게 estate private bar 패스워드 estate private bar is user logged in false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뷰를 그려볼게요. vstack 먼저 텍스트로 로그인이 필요해요 라고 하고 폰트 라지 타이틀 그리고 볼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 필드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텍스트로 바인딩 되는 값 달러 이메일이라 바인딩이 되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secure field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텍스트 그리고 달러 패스워드랑 바인딩이 되게끔 텍스트 필드랑 secure 필드 둘 다 디자인을 살짝 해줄까요? 여기에 패딩을 주시고 백그라운드에다가 라운디드 렉탱글 코너 레디우스 한 20 정도 주시고 스트로크를 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패딩으로 호리존탈이랑 바텀 이렇게 두 개 패딩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뷰가 만들어졌고요. 텍스트 필드랑 시큐어 필드 둘 다 똑같이 디자인을 해줄 건데 지금 이거 되게 반복적이잖아요. 이걸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뷰에 대한 익스텐션으로 어떤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익스텐션 뷰 펑크 라운디드 필드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썸 뷰를 반환하게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self.padding 지금 여기 썼던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오면 돼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나서 라운디드 필드를 호출하게 되면 디자인이 깔끔하게 먹힙니다. 라운디드 필드로. 자, 이렇게 했을 때 로그인 정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불편해요.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관리해 준다면 쉬울 것 같아요. 우선은 스트럭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트럭트 로그인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여 주겠습니다. 이거 바 이메일 바 패스워드 바 is user logged in false로 그러고 나면 이게 로그인 데이터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처럼 로그인 정보를 스트럭트로 구성하는 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is user logged in 이라는 정보를 여러 개의 뷰에서 공유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스트럭트로 구성되어 있을 땐 매번 값을 복사해서 전달하고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로그인된 정보를 하나의 객체만 가지게 하고 데이터를 매번 복사할 필요 없이 이걸 공유해서 사용한다면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 로그인 정보를 밸리드한지 검사하는 로직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엔 레퍼런스 타입으로 사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스트럭트를 클래스로 바꿔주시고요. 이 클래스를 옵저버블 오브젝트라는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을 해볼게요. 옵저버블 오브젝트.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의 설명을 들어가 보면 지금 커맨드 누르고 클릭을 하고 있어요. 프로토콜의 제네릭 타입인 오브젝트 will change publisher라는 퍼블리셔 프로토콜 채택하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object will change라는 걸 들고 있네요. 여기서 어지러울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만 알고 가자고요. 옵저버블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의 변경사항이 생기기 전에 변경사항을 방출해주는 퍼블리셔라는 녀석이구나. 더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이 오브젝트의 변경사항을 관측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로그인 뷰로 돌아와서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의 변경사항을 어떻게 관측할 수 있느냐, 새로운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옵션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러 줄에 대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dd published 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값의 변경사항이 생길 때, 그러니까 published 될 때 이걸 인지하고 우리의 뷰는 다시 렌더링이 되고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려면 sstate가 아니라 다른 키워드를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state object란 at observed object,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observed object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하게 돼요. 스위프트 UI 1.0에서 나온 게 observed object였고요. 스위프트 UI 2.0에서 나온 게 state object입니다. state object는 이전에 값 타입에서 써봤던 sstate랑 비슷한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프트 UI가 상태를 관리해줍니다. 이 state object가 있던 자리에 observed object를 초기 값을 주면서 지금처럼 쓸 수도 있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observed object는 스위프트 UI가 상태를 관리하지는 않아요. 뷰가 다시 렌더링 되게 되면 로그인 데이터가 들고 있던 정보가 다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observed object를 쓸 때는 지금처럼 초기 값을 주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닛을 하는 시점에 넘겨받을 때 사용하게 돼요. 일단 이거 위에 거 코멘트 아웃 해주시고, 초기 값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브젝트 로그인 데이터라는 게 밖에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프라이빗이 아니라 로그인 데이터, 이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넘겨받을 수 있게 observed 오브젝트를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까로 다시 돌아와서 먼저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써볼게요. 지금 여기 P가 나고 있으니까 달러 이메일이 아니라 로그인 데이터가 들고 있는 이메일 값을 바인딩을 해주면 되고요. secure field에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데이터가 들고 있는 패스워드랑 바인딩이 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젝트의 설명을 들어가 보면 스테이트 오브젝트도 다이나믹 프로퍼티를 채택하고 있구나. observed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프로퍼티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뷰의 바디가 업데이트 된다. 텍스트 필드에는 바인딩 되는 타입이 필요하죠. secure 필드도 마찬가지로 바인딩 되는 타입이 들어가야 하고, published가 들고 있는 값에 projected value라는 게 있어서 저번에 스테이트 바인딩 할 때 같은 뉘앙스로 달러로 접근이 가능하구나. 스위프트 UI가 관리해주는 상태에 sstate랑 쓸 때랑 비슷하게 바인딩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로그인하는 로직을 구성을 해볼게요. 로그인에 앞서서 이메일을 제대로 쳤는지 검사를 해야겠네요. 표현식을 사용을 할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private func is valid regex string 불, 그리고 목사에서 가지고 올게요. 이 스트링 값이 밸리드한지 검사를 해주는 메서드고, 이 값을 바탕으로 is valid 이메일인지 나타내주는 computed 프로퍼티를 사용을 할게요. is valid, 그리고 표현식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값들을 바탕으로 로그인 하는 로직이 필요하겠네요. 로그인이라고 메서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로그인은 밸리드한 이메일이라면 가능하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뷰에 버튼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버튼 로그인,
그리고 로그인 데이터가 들고 있는 로그인이라는 게 호출되게끔, 액션이 호출되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 버튼 자체가 이메일이 유효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밸리드한 이메일이 아니라면 활성화가 되지 않게 .disabled로 하고 로그인 데이터 is valid 이메일이냐, 그게 아니라면 disabled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색깔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구조일 때 MVVM 디자인 패턴에서 로그인 데이터는 로그인 뷰 모델로 부르죠. 로그인 뷰 모델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로그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로그인 VM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로그인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풀스크린 커버로 새로운 뷰가 뜨게끔 해줄게요. 풀스크린 커버 이제 프레젠티드랑 콘텐트가 이렇게 있게끔. 프레젠티드 값은 로그인 VM이 가지고 있는 is user logged in 값을 바인딩 되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텍스트 뷰가 로그인 VM이 들고 있는 이메일이 되게끔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프리뷰를 한번 볼까요? CO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잘 뜨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뷰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구나. 뷰 모델을 이름을 붙이고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채택하고 우리의 로그인 뷰에서는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옵저브드 오브젝트로 초기화하면서 썼을 때 스테이트 오브젝트랑 어떻게 다른지 겪게 될 수 있는 증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로그인 뷰 모델 잠깐 닫아주고 로그인 뷰 이거를 이름을 1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쭉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로그인 뷰 2로 해준 다음에 이걸 옵저브드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것도 닫아주시고 보면 지금 에러가 뜨고 있는데 우선 코멘트 아웃 해주시고요. 스트럭트 컨테이너 뷰라고 하나 구성을 해주겠습니다. 컨테이너 뷰에는 v스택이 들어갈 거고 제 로그인 뷰 1이랑 로그인 뷰 2랑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토글되는 컴포넌트를 하나 구성을 해줄 건데 토글이라고 치면 타이틀 키 여기에는 토글 해봅시다. 그러니까 상태 값이 변하게끔 컨테이너 뷰가 해주는 거예요. state private var 토글이라는 불값 false로 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바인딩 돼야 되니까 달러 토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의 프리뷰에 로그인 뷰가 아니라 컨테이너 뷰가 되게끔 이렇게 해줘 볼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런 뷰가 구성이 됐고요. 자, 첫 번째 거는 스테이트 오브젝트예요. 로그인 뷰 1은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로그인 뷰 모델을 들고 있고 두 번째는 로그인 뷰 2 옵저브드 오브젝트로 로그인 뷰 모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메일을 쳐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들고 있는 컨테이너 뷰의 바디가 업데이트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토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토글을 누르게 되면 옵저브드 오브젝트는 날라갔구나. 데이터가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선언해야지 이게 남는구나. 지금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옵저브드 오브젝트를 초기화해서 사용하는 건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넘겨받을 때 옵저브드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지 않고 그냥 넘겨받을 수 있게. 뉘앙스 자체는 전에 스테이트랑 바인딩을 생각을 해본다면 스테이트 오브젝트는 sstate랑 거의 비슷하고요. 옵저브드 오브젝트는 이제 넘겨받을 때 바인딩처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쓰게 될 때 스테이트 오브젝트랑 옵저브드 오브젝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이 이외에도 environment 오브젝트도 있거든요. 키워드가. 처음에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할 때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키워드가 너무 많으니까 state 오브젝트도 있고 observed 오브젝트도 있고 environment 오브젝트도 있고, 근데 하나하나 조금씩 이 지식을 넓혀 가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도 헤딩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화이팅입니다.